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금 밀린 것 같아요. 뭐 오른 것 같긴 해도 여러분들 종목들 좀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뭐 추가 매수해야 될까, 뭐 손절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지만 아시죠? 저기에 채팅 많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야 종목 고민들을 풀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왜 시장이 올라간 것 같지만 빠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0.32%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빠진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지수가 음봉으로 빠지면서 시가 대비 내려와서 0.32% 정도로 오르면서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79%가 빠졌습니다. 약간 양시장이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밀려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수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제가 외국인들 수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설명해 드렸는데 최근 이렇게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거의 한 4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번 주 내도록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메리트가 정말 높다면요. 한국에 있는 투자 비중이라던가 전체 종목들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나 업종을 좀 가려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에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 좀 맞는데 사실 이렇게 큰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순매수의 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쪽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요. 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지수를 왜곡시킬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지수를 끌어올릴 때 뭔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수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형주 몇몇 개만 이렇게 끌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오늘 지수가 0.32% 정도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많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대형주들 몇 개만 끌고 올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334종목이 상승했고요. 545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림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대형주 몇 개 빼고는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가 테마주라던가 동전주, 잡주, 바닥에 있는 소외주들은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공매도 재개가 약 한 2주 조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되기 전에 지수를 좀 끌어올려 놔야 공매도를 했을 때 뭔가 이득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매도는 그냥 뭐 마구잡이로 내려가면 수익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사실상 공매도는 위쪽에서부터 매도가 진행을 해서 내려갈 때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간 상태에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봤자 이득 볼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야 이득이 생겨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사서 갚을 때도 이득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상 공매도는 거래가 활발하고 주가가 급등 나온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좀 이득을 보게 된다면 거기서 좀 메리트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낮아진다면 좀 믿을만한데요. 지금 환율도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환율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지금 1,460원대에서 오히려 오늘도 장 마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66원대까지 막 오름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야, 한국 돈이 싸니까 한국 돈을 사서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겠니? 라는 관점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거 뭔가 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했다면 한국 돈을 사는 비중이 많아졌을 것이고 외국 돈을 팔고 올 거니까 당연히 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한국의 가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전 둘 중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환율이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지수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약간 거짓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다면요. 삼성전자 6만 전자 가나요? 6만 원까지 회복하나요?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날아가나요? 삼성전자 이제 미쳤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날아가는 일만 남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담을까요? 아니면 담아라! 이런 이야기들밖에 안 들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킨다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집중되는 동안에 오히려 지수는 빠지는 그림으로, 종목들은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살난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냥 횡보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약 한 2,500포인트를 잡아낼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2,650포인트를 잡아내면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 윗단에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조정 넣기 전에 약간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진행되면서 그냥 횡보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거나 또는 약간의 우하향으로 내려간다거나 약간의 여기서 머무르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큰 방향성 주도주 이런 것들은 없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테마주들만 좀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시장이 좋은 시장인가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담 방송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전화하시는 분들 보세요. 테마주들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물려서 고생하시고 또는 2, 3년 전에 테마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처치곤란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좋다고 했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거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 장세에서 약간 그 박자를 엇박자로 고점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향후 3년 또는 2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지금 새로운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좋다 생각을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들고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충분히 그때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좋은 뭔가 옥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치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들 추가 매수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뭔가 본전을 찾는다거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 네. 24만 1,000원에 20%요. 전화가 창세가 조금 안 좋았는데 뭐라고요? 24만 1,000원 네. 20%요. 24만 1,000원에 20%요? 예. 일단 주가를 잘 잡으셨어요. 이 가격이 좋아가지고 사실 LG화학이 전망이 좋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전망 안 좋은 기업이 없거든요. 대부분 전망은 좋아요. 근데 전망이 좋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가격이 좋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시청자님은 지금 가격이 좋아요. 24만 1,000원 같으면은 잘 사신 거고 이 기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이 좋아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LG화학이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 관련주로 한때 엮였다가 올라와서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2차전지 이 에너지 솔루션이 떼가면서
나머지 쪽을 얘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껍데기 남은 산업이 화학주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화학주가 그렇게까지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뉴스만 조금 보시더라도 지금 화학업종이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2차전지 쪽이랑 화학업종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걸 감안할 때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등 없이 빠지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나올 게 상향하면서 우상향하면서 살아나는 형태보다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등과 상승의 차이는 뭔지 대충 그냥 뭐 어감으로 대충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대략적으로 뭐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세가 막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간다라고 하면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잘 잡으셨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기면 될 것 같고요. 그 챙기는 단계가 높은 가격대라기보다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쯤 올라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LG화학을 사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잘 없거든요. 거기다가 2차전지 테마들이 2023년 막 급등 나왔을 때 얘가 그렇게까지 많이 강하게 가지 못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얘가 반등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LG화학이 많이 따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기껏해야 조금 30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3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쯤에서 이 매수가를 사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수익을 좀 챙겨내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시반 8, 9만 원쯤 넘어갈 때 상담을 한번 더 받으셔가지고 이거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수익을 좀 챙겨내야 될지 이걸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담에 여유가 없다거나 상담이 좀 채택이 안 됐다거나 그런다면 그냥 29만 원대 한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1만 원대 그리고 5만 원대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좋아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저 궁금하세요? 알테오젠 39만 4천 원에 15%인데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이거를 언제 사신 거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학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올릴 거라고 해서 아니, 그 샀는데 수익이 났는데 왜 안 파셨을까요? 그 잠깐 놓쳤더니 이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놓친 게 아니고 안 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잠깐 걸었다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더 높게 팔라다가 네, 욕심내다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뭐 한 물건도 갔죠. 뭐 어떡해요. 앞으로 대응은 뭐 팔아야죠.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요.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두가 아는 사실이 나와버렸을 때는 그게 이제 거의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회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뭐 시청자님이 지인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내부에 뭐 어떤 고위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위직에 있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정보를 얻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뉴스 보고 알았나요? 네,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방송 보고 뉴스 보고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방송 보고 뉴스 본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다 아는 내용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는 내용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저 다 아는 내용으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다 아는 내용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욕심낸 게 화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이밍 놓쳐버린 거고, 그럼 이렇게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볼장 다 봤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알테오젠을 시청자님은 지금 39만 4천 사셨는데 얘는 2014년부터 해서 2,000원짜리가 그리고 5만 원에 있던 자리가 10만 원짜리가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10만 원에 들고 있다면 팔고 싶겠습니까? 계속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팔고 싶은데 1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2천 원짜리를 이 40만 원에 팔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안 살 것 그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2천 원짜리가 지금 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됐는데 이게 5만 원짜리 또 40만 원에 팔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장사가 진짜 뭐 이렇게 남겨먹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그렇게 팔 때 시청자님이라면은 방송에서 TV에서 좋다고 말하길 원할까요? 안 좋다고 말하길 원할까요? 좋다고 말해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 원에 있던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5만 원짜리가 이 4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면 8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럼 지금 네. 시가총액이 20조가 됐으니까 약 한 2조짜리, 그보다 더 밑에 있었을 때는 그냥 뭐 1,000억대, 2,000억대 있던 기업이 아니 지금 다 팔아내면 20조를 버는데 이 회사 지금 돈 버나 안 버나 봤더니 200억 조금 벌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20조를 벌었어요. 지금 팔면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잘 되고 뭐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주식 파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파는 게 파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 때 네.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돈 많이 벌 겁니다. 이거 학회 나가고요. 신약 개발했고요. 막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계자라면. 우리 회사의 거품이니까 사지 마이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TV 틀면 지금 좋은 이야기 나오겠냐고 안 좋은 이야기 나오겠냐고 지금. 이 알테오제라는 기업 자체가. TV만 틀면 좋은 이야기 나오겠죠.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네. 사업 설명해가지고 기업요 그 기관 투자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 사면 안 됩니다. 이 거품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 더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더 날아갈 겁니다. 이 기술 가지고 앞으로 뭐 몇백조 시장에서 몇백조를 벌 거니까는 투자 많이 해주시고 기관 투자자님들 리포트 좋게 써주시고 방송 나와서 좋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사업 설명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그 고점에 물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이득이 생겼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냥 고점에 샀어도 이 단기적인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예민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민함 속에서 수익 났을 때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그냥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순진하면 안 되죠.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뭐 동화 속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부터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차트 모양도 쌍봉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없어져요. 고점에 이렇게 고점이 딱 두 건 똑같아지면은 야 여기서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도가 당연히 오늘처럼 쭉 이어져 나오고 오늘 매도 나오는 거 보면서 저 고점에 45만 원에 못 팔았던 사람들은 오늘 저점을 보면서 빠진 걸 보면서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팔자 하면서 내일 또 팔 거고 내일 또 떨어지면 내일 또 떨어진 거 보면서 그 다음날 또 팔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진한 매수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이 종목은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비싸니까 뭐 하나 삽니까? 이거를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거고 시청자님이 지금 바라셔야 되는 것은 저한테서 이 종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맞출 수는 없고 그냥 올라가길 바라야 돼요. 한 번 정도 기회가 있기를. 그 변동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한 번 정도 변동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동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쌍봉 만들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쌍봉 만들고 저 밑으로 15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린다라고 봐야 되고 저기서 반등이 나간다고 해도 시청자님 본전까지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냥 여기 휘둘리지 말고 할 줄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한여름밤의 꿈을 그냥 꿈으로 남기시는 게 어떨까? 손실은 뭐 조금 각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큰 손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고맙습니다.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라고 이런 고점에 사지 마세요. TV에 좋다는 종목 제발 사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루원이고요. 네. 1,850원에 30%요. 1,850원에 30원. 30%. 네네. 뭐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몇 달 전에 멘토님하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지금 내렸어요. 낮췄어요? 네네. 잘했습니다. 뭐 일단 매수가를 낮춰야 탈출이 가능한 매수가였나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뭐 추가 매수를 그렇게 해라까지 잘 안 할 텐데 매수가를 네. 낮춰야 아마 탈출 가능했다. 아마 2,500원대라든가 뭐 3,000원대 매수까지 않았었을까. 네, 그래서 지금 2,800원 낮춰서 정도. 네. 지금 1,800원까지 낮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네. 뭐 잘 낮췄다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너무 비싸게 샀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낮춘 게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지기는 비중이 또 많아져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비중을 많이 넣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적자 안 나는 기업이 귀해요. 요즘은 그래요. 지금 요즘에 적자 나는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이번 뭐 마지막 분기는 적자가 났지만 요즘 연단위로 막 적자 나는 기업들 막 넘쳐나거든요.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이렇게 흑자 나는 기업인데 주가가 빠져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높고 아마 그때도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재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이 5G라든지 6G라든지 뭐 통신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통신 관련주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방어주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네. 중국이 지금 6G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6G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상황에서 이제 그 이야기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끓인다 하면 재료는 다 넣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일인 거예요. 푹 익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버리는 게 일인 거지. 그걸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 안 되고 자꾸 만지면 그 다 으스러집니다. 그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푹 익을 때까지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러니까 6G에 대한 이야기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를 낮춰놔야 그런 게 형성이 됐을 때 팡 튀어오르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를 낮춰놓은 것뿐인 거니까 지금 잘 낮췄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1,000원까지 다시 요동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한 200~3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근데 그거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낮춰놨으면은 튀어오를 때에는 2,500원 내지 3,000원까지 올라가는 힘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손대지 말고 가만히 냅두시면은 지금까지 역사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라인 매수가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에요. 네네.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본다 하더라도 시장 라인 매수가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뭐 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튀어 올라왔을 때 이제 2,300원쯤 올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돼요. 반대로 네. 만약에 얘가 좀 빠지면서 1,000원대 조금 터치를 하거나 1,000원에 가깝게 내려오잖아요. 1,000원 정도.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1,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저를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냥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HB 현대 인프라코요. HD 현대인프라코어고요. 예, 20%요. 20%요. 매수가는요? 9,800원이. 9,800원이면 9,800원. 최근에 사신 거네요? 네, 며칠 됐어요. 그래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 네,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고점에 샀으니까. 고점이에요? 뭐 고점인지 확인시켜 드려요. 뭐 원하세요? 고점인지 아닌지를? 주가가 잘 올라왔을 때 몰라가지고요. 사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네. 올라가면 저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네. 막 더 올라가가지고 막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네. 왜 안 간다고 뭐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싶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만 원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네. 아무 일이 아닌데 주가라는 게 무진장 그렇게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결국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최근에 꺾이고 있으니까 결국 고점이 돼버린 거고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고점이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여전히 그냥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내려갈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도 20%인데다가 내려갈 때 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뭐 때문에 샀는지도 불분명할 것 같고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뭐 기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들고 갈 때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요. 초행길 가게 되면 조금만 뭐 잘못돼도 불안하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앞에 골목길에서는 조금 길을 잘못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면 집으로 가니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이건 시청자님은 좀 매매를 좀 이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재건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막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수혜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유럽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네. 장비들도 바로 옆에 있는데 뭐 한다고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뭐 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그냥 도로길로 가가지고 그냥 재건해주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산업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은 유럽 기업들이 엄청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그래서 그 단순 테마로 올라온 것을 우크라이나 지금 협상을 한다는데 재건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협상이 되고 지금 약간 임시휴전을 했는데 그 임시휴전이 이제 정확하게 막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게 된다 하면 아마 이 테마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시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협상 타결이 되고 이렇게 끝냅시다 해버리는 그 순간 얘는 폭락이거든요.
아, 그만합시다 하는 순간 뭐 한 번 정도 더 급등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이후로는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테마가 끝난 다음에 이 기업 자체는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적자나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비싼 거죠.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갔으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뭐 주가가 올라간 걸 지금 9,000원에 사놨으니까 사실 이거 다시 또 빠져내려가서 7,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잘못 사신 거고 단타 네.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단타 관점이 다 안 좋은 게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0% 수익도 낼 수 있고 70% 수익도 낼 수 있고 80% 수익 낼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수익률 자체를 네. 크게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한 5% 수익 봐야 돼요. 한 5%, 10% 이거 보면서 안 되면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진짜 짧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라서 장기 투자 의견 드리진 않을 거고요. 안타깝지만 9,3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끝났나요? 아니면 그 뒤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게 내일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일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예측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정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9,300원 밀렸을 때 손절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어이씨 이거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고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시청자님 뭐 통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 판단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맞아요. 저는 이거 판단 가능한데 시청자님은 내일부터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한 만큼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300원 밀리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나 조금 튀어 올라와주면 10,000원짜리에서 더 못 가면 바로 팔아버리는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주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VT, VT 예, 36,000원 80%. 36,000원에 80%요? 예. 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계속 해봐가지고, 좀,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상승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세요? 못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언젠가는 끝 안 나고 아니, VT는 앞으로 하는데. 1,000년, 만년, 100년 막 앞으로 그 평생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좀 적당히 끝낼 줄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몇 번 만지면서 수익을 나름 이렇게 몇 번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게 그런 자만심이 내 주식을 할 때 내 계좌를 망치게 되거든요. 내가 한번 수익을 내봤고 매매 한번 해봤고 그때 내가 좀 더 많이 샀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딴 거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수익을 내본 종목이니까 또 수익 줄 거라는 막연함에 계속 하다 보면요. 언젠가 주가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오늘 또 샀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고점이 돼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익을 냈던 기업이니까 아니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싶어가지고 반토막이 나고 80% 손실 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번 수익 냈던 기업이니까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싶거든요. 근데 예, 시청자님 지금 그런 매수가가 마음은 파란색 있습니다. 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자리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1,000년 만년 올라갈 거란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적당히 자리에 이제 있고. 그만할 때가 됐긴 했거든요. 예. 주가가 지금 5천원짜리가 이 35,000원, 4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8배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럼 8배 올라간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사실 여기서 내가 계속 매매를 하실 수 있다 하면 이제 변동이라고 하죠. 이런 차트 변동을 가지고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건데 오늘 지금 3.5% 딸랑 띡 빠졌다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문가한테 뭔가 상담을 해야 될 정도의 실력이면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무하고도 상담 안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는 칼춤 추는 곳인 거예요. 진검승부라고 하죠. 정말 네가 매매 잘하나 내가 매매 잘하나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내가 한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익을 몇 번 조금 냈다. 근데 네네. 크게 수익 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꾸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비중이 벌써 80%나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예. 그럼 80% 들어갔고 이거 밀려 내려가면 이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기다려서 수익 날 것 같으니까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망가진 기업들이 금량과 같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고요.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한때 수익을 좀 냈던 기업들이 만만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그냥 희망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그렇게 되기 전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그만하시죠. 예, 저도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냥 그만하시죠. 그래프를 이거를 보고 지금 수익을 몇 번 보셨다면 지금 나고 있는 손실 4% 정도는 손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절해도 번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는 게 맞고요.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면 변동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변동을 견딜 줄 알 것 같으면은 차트상으로는 32,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요. 32,000원 무너지고 반등이 조금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36,000~3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2,000원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가져가서 좀 더 가져가요. 손실 좀 감수하고 좀 더 가져가서 반등을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저 자리에 반드시 손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거는 여기서 말을 해주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네.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하락은 지금 손절해야 되는 하락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아직 그런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하고 무슨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냥 무너지면 손절하라, 올라오면 반등 나오면 정리해라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인데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 남는 게 뭐냐?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앞으로 투자 계속 하실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매매하셨을 때 VT 가지고 수익을 몇 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냈던 자리들과 비슷한 다른 종목을 좀 찾으러 가세요. 이제 요거는 그만하시고. 이건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이지 이제는 잘못하면 고점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거는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서울역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서울역으로 오시면요. 게이트웨이 타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입니다.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니까 게이트웨이 타워로 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가서 북스터디로 가겠습니다. 북스터디 대동서적 건물에 있는데요. 거기에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은 제가 가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제발 좀 고점에 사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고점에 사지 않는 방법들을 강의해드리러 갈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물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종목 고민들 계속 해결해 나가기 앞서서 또 이번 주 강연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여기저기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진솔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채택하시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23,600원의 비중이 15%라고 하셨습니다. 23,600원.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을 딱 들었을 때 매수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뭐 제 방송을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움 못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봤다면 저 질문하면 혼날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나 하면 올라가고 있죠. 저는 올라갈 때 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올라갈 때 매수해라 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죠.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 내려갈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엇박자로 자꾸 들어가니까는 손실이 나는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텝을 좀 잘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는 팔고 내려갔을 때는 사야 되거든요. 내려갈 때 살 용기가 없고 올라갔을 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자꾸 들어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추가 매수 하실 거였으면은 내려와 있던 요 자리 해야 되는 거고 저 자리에 내가 못했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의 바닥을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 바닥 뭘까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하고 난 다음에 내 매수해가지고 물렸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내려왔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000원에 가깝게 17,000원에 가깝게 쌍바닥 그릴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요. 식음료 관련주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기에 지금 이런 종목보다 나쁜 건 좋은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할 때 딱히 그렇게까지 뭐 시성을 띠지 않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갈 때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식음료는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의 매출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적자가 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기업들은 흑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 불황일 때 경기 방어주로서 다른 포트폴리오 대신해서 한 개 정도는 식음료를 넣어놓는 것이 내가 이제 주식 방어라는 것에 좀 좋죠. 계좌를 방어할 때 수익률 방어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건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비중 늘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17,000원 이하에서 또는 18,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고 저 18,000원 내려왔을 때 그때 비중을 늘릴까요? 전화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저기까지 안 내려가고 바로 올라가서 본전까지 올라가잖아요. 본전 이상 올라가기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25,000원 내지 2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 올라가면 이제 힘이 빠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쯤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쌍바닥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위쪽에 올라올 때 비중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늘리는 것이 100번, 1000번, 만번 좋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매수가가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24,000원, 5,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도를 좀 해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야 될지 한번 더 체크 받아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빠지면은 18,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올리시면 아마 채택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전화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을 네.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랑 거기서 비중이요? 손실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 이상이었고 비중은 15%입니다. 5,000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모르세요? 5,300원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몇 년 5,300원에? 가지고 있었어요. 한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300원이라 하면 될까요? 예. 5,300원의 비중이 50%요? 아니, 15%. 15%요? 예. 혹시 남의 계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남해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내 계좌예요. 내 계좌. 근데 잘 모르세요, 이거를? 오래돼서. 오래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뭐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아니, 긍정적인 얘기보다 네. 계속 빠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을 겁니다. 정리를 네. 해야 될지 가지고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굉장히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고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예, 많이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제가 일방적으로 좀 대화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네네. 이야기할 거고요. 뭐 지금 네. 당장에 손해를 보고 판다? 그건 시청자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네네. 잘 선택을 하세요. 저는 이제 네. 가이드를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네.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보는 거죠? 시청자님이 내가 손해보는 거고 손해보죠. 매도는 제가 할 게 네. 아니라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건설사가 안 좋은 이유는 부동산을 무리하게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가 제가 이거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이 있어요. 집은 다 있는데 집을 저렇게 많이 지어놨으니까 분양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부동산 부양을 해서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면 대출 더 해줄 거냐 이 문제인데 최근에 50년 만기 대출 나왔거든요.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게 말이 50년이지 30대가 대출 받으면 80대까지 갚아라는 건데 80대까지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50년 만기 대출하냐면 50년쯤 가져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집값이 12억이고 뭐 이러면요. 3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다 박아 넣어야지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집값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리고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 전망 자체가 지금은 2030년부터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대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네. 1% 이하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아예 없다는 건데 성장이 없다는 건 연봉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연봉이 예. 못 올라간다는 건 지금 평균 연봉 4천만 원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집값이 어떻게 더 비싸져요. 매수를 예. 못하는데 사람들이 살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을 짓겠다고 막 지어놓은 사람들은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제 집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대로 힘들고 당연히. 거기다가 예. 당연히 지금 아파트 짓는 거 분양 안 될 거고. 근데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은 전부 다 빚내가지고 건설을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빚내가지고 건설 벌려놨는데 그게 안 팔리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빚을 갚으려면 분양해갖고 분양가에서 받은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PF 대출 터지고 있는 거고 부동산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4년 작년에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개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요. 1년 동안 100개의 기업이 폐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3개월 만에 150개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아하. 올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소형 건설사도 지금 막 우죽순 무너지고 있고 롯데건설부터 해서 태영건설 부도 난다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 GS도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대우건설은 괜찮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돈을 좀 버는 구멍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 기업도 결국 그런 연쇄 부도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놓여지게 되면요. 롯데도 우리가 그렇게 망할 거라고 예상 못 했는데 갑자기 부도 이야기 나오고 태영건설도 망할 거다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부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대우건설도 지금이야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져가지고 연쇄로 파쇄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도 갑자기 법정 관리 들어간 데서 한가 뚝뚝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어요. 건설사는요. 그러니까 예. 지금 터지기 직전에 폭탄을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손절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런 우려와 다르게 매수세만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면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갈 거라서 손절하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네. 들고 가라 하기에는 그런 폭탄이기 때문에 또 들고 가라 하기 좀 그래요.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면은 단기적인 급등처럼 지난번에 2024년 작년에 급등 한번 나왔죠. 중순쯤에. 저런 급등 나왔을 때 손실을 줄여서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지금 이 가격 3,500원 하는 것보다 3,300원 하는 것보다는 급등이 빵 나왔을 때 4,000원 가깝게 또는 그 이상에서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기로 들고 가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급등을 기다려서 한 번 반등 줄 때 탈출하고 나가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런 반등이 안 나가고 갑자기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하한가대로 맞는다. 그건 이제 시청자님 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건설업황은 금리 인상기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때 잘못 샀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이거는 처치곤란이다 생각하면 되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C에 SK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원에 10%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잘 일단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잘 부탁합니다. 뭐 저한테 설명. 부탁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뭐 제가 주가를 끌어올려다 줄 능력은 없으니까요. 저한테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일단 시청자의 매수를 너무 이상한데 해놓으셔가지고 뭐 당장은 조금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수익을 한번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지금 얘가 SKC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그건 이제 올해부터 못 버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 전지박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면서 내가 만들고 있는 화학업 중에서 유리 쪽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야기해서 올 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 요거 있었는데 그때부터 반도체 쪽으로 엮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 반등 나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면은 본전이라든가 15, 6만 원대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내려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0만 원 내려가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올라오면은 15, 6만 원대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펩트론 94,600원에 10%입니다. 94,600원에 10%요? 네. 뭐 상담 오래 할 필요 없는 자리고 가격이네요. 네.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차트 매매하는 자리거든요.
네. 누가 뭐 기업의 분석을 하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자입니다. 네, 지금 뭐 적자인 것도 문제지만 매출이 60억에서 30억으로 떨어졌죠, 그죠? 네. 버는 돈도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주가를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습니다. 10,000원짜리가 10만까지 갔어요. 그러면 네. 기업의 가치도 10배 올라가야 되는데 10배는 무슨 오히려 반토막이 나고 돈도 못 벌고 있고 적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뭐 가치를 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가치는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인자. 그냥 거품이고 환상 속에 다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차트 매매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님 차트를 잘 모르시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저점 깨질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86,000원 손절가는 무너지면 얼마로 할까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86,000원이요? 네, 86,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등 감사합니다. 나오면 잘 파시면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상담은 제가 너무 빨리 끝내버려가지고 상담이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대응 방법이 없어요.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께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 차트를 못 보셨는데 거기 들어간 게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에 대해서? 그 돈을 모으시는 게 너무 쉽게 모으신 돈이라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전 좀 그걸 좀 진중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돈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경동인베스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68,000원에 10%면 얼마 좋아요. 이렇게 사시는 거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뭘 자꾸 이런 걸 안 사고 딴 걸 고점에 사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회사들 있잖아요. 뭐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고 투자 회사들이 있거든요. 얘도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정말로 돈을 잘 벌어요. 이런 회사들 재무 보시면요. 돈 잘 법니다.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뭐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봐야 되는 게 여기저기 엮여요. 근데 여기 이제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저기 테마로 막 엮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변동이 엄청 심해요. 문어발식으로 뭐 얻어 걸리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아내는 형태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내려와 있을 때는 어디든 걸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모아놓기 참 좋은 기업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라든가 인베스트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좀 문제는 뭐냐면 저 아래까지 2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밑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냥 매도하셨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61,000원 무너지면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전략을 드릴 거고 6만 원 무너지면 정리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8만 원에서 9만 원대 정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매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은 정리, 손절 6만 원 그리고 올라오면 8만 원대 수익을 챙기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좀 기다려서 수익 내면 참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코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섭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